여러분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할 때,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조작은 일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사전투표 인원이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이 1000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한 투표장에서 1000명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한 1500명이 투표가 된 것으로 수치가 서버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록이 되고 발표가 되는 정확한 지점은 6시 이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에는 완벽하게 조작이 된 수치로 딱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근데 중간중간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작된 투표지를 더 집어넣은 것과 관련된 수치가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중간에 사전투표를 할 때 중간중간에 동사무소에 있는 선관위 직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해주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기다려보라고 한 다음에 한 20-30분 후에 알려주더라고요. 이걸 정해진 수치를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작을 조작을 한 수치가 내려주는데 현장에 있는 선관위 직원은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죠. 좀 기다려봐라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핵심입니다. 실제로 투표 현장에서는 눈으로는 어떤 조작도 발견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인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관내랑 관외가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관외로 들어가는 것은 전국으로 또 쫙 퍼지기 때문에 이걸 인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관외도 또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선관위에서 좀 더 많은 데이터의 입수가 필요한데 관내를 일단 우선 보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는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투표소 거를 모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각 투표소에서 1투표소, 2투표소 이렇게 가지고 모아져 있는 게 전체가 표가 한 5초 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 한 표 한 표 넣을 때마다 하나씩 다 체크를 했다. 우리 국민 감시단이 있는데요. 그 감시단에서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많이 체크를 했죠. 직접 숫자를 파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면 선관위 발표하고 수치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사전투표소에서는 조작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조작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임시사무소에 관련된 것은 임시사무소는 이렇게 문건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바입니다. 선관위도 발표를 했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제 용도가 어떻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보안이라든지 안전성은 이렇게 되고 어떤 설비가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를 하지 않고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임시사무소에 가봤던 내용인 건데 이렇게 선관위와 가깝긴 가까운데 상당히 직접 보이지는 않고 좀 외진 지역 또 선관위 안에도 또 이제 회의장이라든지 사무실도 많고 근처에도 빈 사무실이 많은데 굳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임시사무소를 만들어서 이제 조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직접 사전투표용지를 뽑아낸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비밀 공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밀 공장에서 어떻게 사전투표지를 출력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네네. 원래 바로 조감도. 네네.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예, 그래서 임시사무소에서 만약에 VPN 라우터 같은 그런 장비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이미 이 회선을 설치할 때 KT에서 L3 스위치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L3 스위치는 라우터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만 그 스위치가 라우터 기능을 또 겸하고 있다면 그 스위치 장비 하나만으로 거기에 일반 인터넷,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집에서 쓰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터넷을 쓰게 되면은, 어떤 지역에서든지 인터넷만 되면,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인터넷, 이제 핫스팟이라고 하죠. 그런 걸 그거라도 쓸 수 있으면은, 바로 사전투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안전하게 전혀 이제 다른 지역 일반인들이 전혀 오지 않는 뭐 비밀 공장 같은 어떤 뭐 물류 창고 같은 데서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령인데 그런 사람들이 명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떤 사람 이름으로 투표를 한 거냐?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많으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선관위는 이미 갖고 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조작 서버에 있는 거죠. 이 조작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현재 있는 4.15 총선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 선거 데이터가 이미 미리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작 서버와 연결이 돼서 비밀 공장에서 사전투표 발급기를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했다. 그 공인함에 사인이 전혀 다른 내용들. 원래 이름이 박환옥인데 위에 이제 거 보시면은 원래 이름이 박환옥인데 이걸 그냥 언뜻 보면은 박찬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찬옥으로 쓴 겁니다. 누가 썼냐? 모르는 거죠.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잘못 쓸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발견된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발견되지 못한 것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함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사전 투표함을 대부분 뜯고 그냥 그 속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